네, 연소혈당 측정기는 정말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손가락 혈당 측정기가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정보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미래 혈당을 예측할 수 있는 추세 화살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혈당에 깜짝 놀라가지고 인슐린을 과하게 맞기도 하고, 그리고 저혈당을 예측할 수가 있다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추세 화살표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잘 알아두면은 많은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추세 화살표의 의미와 그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댓글창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약해 주셨던 영남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문준성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의 문준성입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채팅창에서 환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참 즐겁지만, 우리 또 우창윤 선생님이 제 이름을 또 언급해 주셔가지고, 또 팬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추세 화살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따라오시기 버거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다시 보기가 되니까 뒤에 다시 보시면서 또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도 길을 잃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지도책, 지금 보시는 이런 지도책을 보시면 더 좀 이렇게 톨게이트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힘드실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GPS 같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쓰는 것이 훨씬 이제 길 찾는데 쉬워지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보여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전에 잠깐 보셨던 그런 그래프입니다만은, 손끝 혈당기로만 우리가 사실 봤던 그런 정보에서 이제는 어떤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향후 물론 몇 시간 후까지는 아니지만 15분, 30분 후의 혈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소혈당 측정기가 주는 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 화살표의 의미는 혈당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의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속도와 방향, 우리가 이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미분과 적분 얘기를 잠깐 하기도 하는데, 미분입니다, 미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르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추세 화살표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실 그런 연소혈당 측정기들의 어떤 디바이스들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 같은 경우에,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숫자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게 되고, 덱스컨 G6나 G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표에 이런 화살표들이 회전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디언 커넥트에도 이런 화살표가 숫자 옆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눈여겨보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지만 이런 화살표들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보는지를 살펴본다면, 이거는 이제 가디언 커넥트나 G6 같은 경우인데요. G6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개수로 표시가 됩니다. 2개가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서 있거나, 또는 가디언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3개가 위로 서 있다면 15분 후에는 45 정도, 그다음 30분 후에는 대략 100 정도 혈당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이것들이 덱스컴 G5나 G6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하나로 줄어들거나, 가디언 커넥트 2개일 경우에는 15분에는 대략 30 정도나 30분에는 75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 화살표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우는 경우나, 가디언 커넥트는 하나일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고, 30분 후에는 대략적으로 50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 수평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좀 스테이블하게 유지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저혈당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선으로 떨어져 있거나 밑으로 쳐져 있다면 30분 후에는 약 50 정도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아예 밑으로 떨어진다면 더 많은 정도로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한 30분 후에는 75 정도까지
하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로 30분의 100 정도까지 하강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리브레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추세 화살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조금 예상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추세 화살표가 수직으로 서 있을 경우에는 대략 30분의 한 75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비스듬할 때는 50, 그리고 이제 수평으로 방향이 돼 있다면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략적인 범위가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실제 이것들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 화살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 개수나 또 교정 개수 이런 것들을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추세 화살표가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교정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추세 화살표를 이용하게 되고,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후에 혈당 예측치를 구하고 교정 용량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분의 이제 덱스컴의 경우에는 240, 현재 240인데,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위로 이렇게 두 개가 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0분의 예측 혈당을 우리가 예측해 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100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약 340 정도가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분의 목표 혈당이 140이고 교정지수가 50이라면, 우리가 이 240만 놓고 봤을 때는 1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교정지수 50이면 2단위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추세 화살표를 고려했을 때는 이분의 30분의 예측 혈당이 340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이분은 2단위에다가 2단위를 더 추가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공복, 식전입니다. 그래서 식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리브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인다면 현재 30분의 예측 혈당은 한 75 정도, 죄송합니다. 50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36에서 240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고, 목표 혈당이 120이고 교정지수가 50이라면 우리가 현재 상태로서는 교정지수가 50일 때 목표 혈당까지 한 1.1단위 정도 필요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세 화살표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50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예측했을 때는 2단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공복인데 현재 76인데 화살표가 아래로 할 때는 30분 후에 예측 혈당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에는 자가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검사하면서 빨리 당질을 섭취하고 다시 스캔해서 또 더 먹어야 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식사를 앞두고 있다면 식사 직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슐린을 한 10에서 20% 정도 감량해서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계산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표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표는 저희 당뇨병 학회 책자에 나오는 표인데요. 조금 간소화된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 화살표를 가지고 현재 혈당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가 70에서 180, 우리가 원하는 범위로 내로 들어왔다면 화살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식전에 우리가 초석회성 인슐린의 어떤 계산을 했을 때 10에서 20% 정도를 증량하도록 되어 있고요. 떨어진다면 감량하라,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180 이상, 현재 180 이상인데 화살표가 올라가 있다면 역시 교정 용량 포함해서 우리가 필요한 용량의 10에서 20% 정도를 증량해서 맞는 것들을 권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공복이나 식전 또는 식후 4시간 이후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는 15분 후에 예측 기준을 잡고 조금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세이신 어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다인슐린 주사요법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혈당이 180이고 화살표가 이렇게 가파르게 서 있습니다. 이분이 밥 한 공기와 감자국을 드시게 될 건데, 현재 이제 탄수화물 개수나 교정 개수가 이렇고요. 식전 목표 혈당이 130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다면 먼저 기준 용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0g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전에
이분의 ICR 따졌을 때는 8단위가 필요한데 교정 용량이 필요하죠. 180이기 때문에 직접 목표까지 떨어뜨리기 위한 1단위가 더 필요한데 추세 화살표가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30분 후에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총 11단위를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왜 그럼 올랐을까? 알고 보니 식전에 이렇게 달고나를 드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분은 73세 분인데 최근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셨던 분입니다. 다회 인슐린 요법이 필요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복죽을 드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복죽의 뒷면을 봤더니 이렇게 서빙 사이즈랑 그다음 열량이 나오고 탄수화물이 19g 나왔습니다. 한 30g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240이지만 화살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용량 이분의 30g을 커버할 수 있는 탄수화물 1단위와 또 교정 용량의 이제 140까지 떨어뜨려야 될 것을 여기 제가 잘못 적었는데요. 240에서 140까지니까 약 대략 한 2단위 정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추세 화살표에 따라서 이분이 한 2단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분은 주사를 한 1단위 정도만 맞아야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110이고 추세 화살표가 올라가 있습니다. 치즈버거와 콜라를 먹고 싶은데 계산해 보니까 약 53g 정도 되는 상황일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보면 한 55g 정도를 우리가 섭취한다고 생각했을 때 ICR이 11이기 때문에 5단위 정도를 투여하고 교정 용량은 지금 필요 없겠죠. 하지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1.5단위 정도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6.5단위가 필요한데 0.5단위 정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펜들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식후에 대한 혈당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 보셨지만 식후 4시간 혈당이 우리가 이제 공복 혈당이랑 같이 보고 식후에 2시간까지는 혈당이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식후 3시간인데도 만약에 혈당이 계속 높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식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현재 혈당이 250 이상일 때 그런데 추세 화살표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라면 일단은 고혈당이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표 혈당과 차이만큼 교정 용량을 우리가 주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화살표에 대한 용량까지도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식후 2시간이라면 우리 몸속에 그 식사 인슐린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교정 용량의 반만 투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3시간이면 75%, 4시간 이후라면 전량을 투여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식후 2시간이 막 지난 시점이라면 우리가 교정 용량을 계산했을 때 그 용량을 그대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인슐린을 투입할 수 있다. 저혈당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브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를 보면서 교정할 때 식후 내가 몇 시간째인가를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용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를 보면 57세 환자분이시고 이분 1형인데 현재 리브레로 220 나왔지만 식후 지금 2시간 지났는데도 화살표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서 탄수화물 50g을 드시면서 4단위를 투여했는데도 현재 혈당이 높은 상태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정 용량이 현재는 한 2단위 정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0 미만이기 때문에 교정 용량만 투여하지만 아직 식사하신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반만 투여할 필요가 있어서 1단위를 추가로 투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7세 다회 인슐린 요법을 하시는 환자분이신데 현재 혈당이 100이고 화살표가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식후 3시간 정도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30분 후에는 50 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질을 섭취할 것이 필요하겠고요. 15분에 스캔을 추가하고 혈당이 70보다 낮을 때는 자가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 빠르게 진행하느라 혹시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책자를 보시면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모처럼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몇 가지만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막 따라가면서, 아마 보시는 독자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일 때 이제 50%, 75%, 100% 이제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식사 인슐린을 쓸 때 이제 속효성 인슐린, 짧게 작용하는 인슐린들을 쓰게 되는데, 보통 대략적인 인슐린 작용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한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인슐린들이 몸에서 이제 대사가 되면서 작용을 발휘하고 없어지는 시간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식사한 지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몸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인슐린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서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해야지만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2부에서도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활성 인슐린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초속효성 인슐린을 만들었는데 그걸 피하로 주사하게 되면 이게 작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지속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은 지 2시간밖에 안 됐으면 앞에 맞았던 주사는 아직도 좀 남아서 중첩 현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주사가 남은 걸 생각 안 하고 혈당만 보고 넣게 되면 한 번에 이제 확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게 머릿속에서 다 계산해줘가지고 딱 알아서 앞에 주사했던 걸 빼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현재 그냥 펜을 쓰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2시간째는 절반만 맞아라 계산값에, 3시간 지나면 75%만 맞아라. 사실 100%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커멘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좀 이렇게 펜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 펜이나 디지털 펜 이런 게 나와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탁 누르면 알아서 얼마 맞아라 이렇게 계산해주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고요. 나중에 저희 브레이크 때 사실 설문지 하시는 시간을 기회를 드릴 텐데, 아마 이런 강의를 병원에서 왜 안 해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앞에 오전에 진료를 보고 왔는데, 오전 진료 시간 제가 110명이 잡혀 있었거든요. 110명이면 10분에 5명씩 잡혀 있습니다. 제가 개업이어가지고 제 병원이면 엄청 좋아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봉급은 똑같이 받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 전혀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한 10년 이상 일형 환자분들 클리닉을 제 외에 따로 지금 열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클리닉을 열 때마다 병원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와요. 선생님 그 클리닉 열 때마다 1억씩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재택의료라고 하는 걸 일형당뇨병 시범 사업으로 겨우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방송에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부에서 보고 가셨어요. 그거 만들 때, 심평원하고. 그래서 저희 확 보고 가시면 좀 정말 현실화할 수 있는 수가를 만들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재택의료를 하면서 제가 클리닉을 이제 매주 하게 됐는데, 병원에 압력도 엄청 받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할 때마다 또 1억 날아간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분 진료씩 잡혀 있는데, 클리닉 할 때 제가 한 아침부터 8시 40분부터 제가 땡겨서 보는데, 땡겨서 한 2시까지 보면 겨우 30명 봐요. 그러면 한 클리닉에 110명 보는 분들의 거기에 검사비, 우리나라는 수가가 이상 다 검사비예요. 그 수가가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발전한 과가 강남에 몇 개 있어요. 강남에서 많은 과. 몇 개, 제가 내놓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내분비내과는 거의 없습니다. 내분비내과는 원래부터 개원하셔가지고 건물이 있으신 분 말고는 개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트루예요, 트루. 제 꿈은 사실은 일형 당뇨병을 보실 수 있는 클리닉을 만들어 드리는 게 꿈이에요. 꿈이고요.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이 플랫폼이 되겠구나. 근데 되는 건 아는데 선생님들이 이걸로 내가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의 수가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제가 진짜 절실하게 지금 10년째 해보면서 느끼고 있고요. 몇몇 클리닉 중에 계속 관심이 있어 가셔가지고 좀 클리닉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또 소명의식 갖고 하시는 거라는 걸 거기 가셔서 혹시 진료 보시는 환자분들은 일형 당뇨인 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손해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당뇨 환자분 중에 제일 편한 분은 약도 안 드시는데 조금 혈당 높아서 그러신 분. 이제 저도 꼭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 데이터에 공주 선생님 강의 저거 한 분 진료할 때 저걸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녹화가 있다라는 게 진짜 저희 굉장히 감동적인 툴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베이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꼭 고려하셔서 서베이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이제 혹시 추가 질문이 화살표만 보다 보면은 성급히 당분을 섭취하게 돼가지고 이제 참. 고혈당으로 급격히 오르는 현상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럴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컨텍스트, 이제 상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혈당이랑 그다음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의 방향만 보고 내가 이제 당질 섭취를 하다가 또 너무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렇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 운동을 하시면 또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운동 올라가니까 화살표 보고 또 인슐린 추가로 막 투여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상황을 살펴보시고 내가 식사한 지 얼마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뭘 먹었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훨씬 좀 그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15분 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면서 이제 방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혈당에 대한 부분도 사실 또 한번 강의 챕터가 있었으면 했는데 조금 빠져 보이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추세 화살표에 화살표 옆으로 사선으로 가느냐, 아래로 한 칸 내려가느냐, 빨리 2칸 내려가느냐 이런 거. 이제 그램수로 조금 레커멘드하는 게 있긴 합니다. 보통 5g, 10g, 15g 이런 레커멘드를 많이 하고요. 저희 다음 2부 때 조금 그 부분도 강의가 들어가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계산해서 이제 디지털 펜이나 펌프에서도 조금 얼마나 저혈당 간식을 먹어야 될까 이런 것도 계산해 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약간 원래 이제 설문지와 브레이크 타임인데 저희가 원래 약간 지연이 돼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을 최소로 하고요. 최대한 저희가 붙여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한 5분 정도만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현 교수님이 정말 모든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너무 돌직구를 주셨는데요. 날려가지고 정말 그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조차 사실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렇게 또 당뇨병의 정석 구독자님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또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복지부에서도 조금 반응들이 오고 그래서 너무 안 좋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조만간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